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소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시간 진짜 빠른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계속해서 가장 꾸준하게 관심이 있었던 주제들이 있어요. 네, 바로 이 부동산을 이전하는 거에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렸고 상담도 정말 많이 했고 실제로 실행한 케이스도 아주 많았었는데,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자녀분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전하실 때 부담보 증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저가 양도를 활용하시는 그런 거에 관련된 상담을 저희가 아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세분함에 대한 상담이 많았었는데 이게 좀 한정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유상양도할 때 세금 부담이 중과로 인해서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부담보 증여나 저가양도의 방법을 선택하시기가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뭐 1세대 1주택자이시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이런 분들만 좀 자녀에게 이전을 하는 고민을 실행하실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집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자녀분한테 주고 싶은 상황이 더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집 하나를 자녀분들한테 이전하시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고,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런 분들이 그나마 많이 활용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지금 바로 요 순간에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순간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12월 16일 날 대책이 나왔죠. 네, 대책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실 경우에 2주택자든 3주택자든 6월 30일까지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이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심지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한 한시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단 이제 요건이 있어요.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주택이어야 됩니다. 네, 오늘이 1월 10일인데 이 주택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이거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나 유상 양도하시는 거는 뒤로 미루시지 않고 이 기간 내에 거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봤죠. 네, 사례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먼저 예를 들어볼까 해요. 가장 비싼 거의 대명사.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저희가 영상 찍기 바로 전에 실거래가를 확인했더니 12월에 가장 큰 60평이 46억에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46억? 네. 네. 이 부동산의 10년 전 가격은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공시됐는데 2009년의 가격을 보니까 26억이었어요. 그럼 무려 시세 차익이 10년 동안 20억 정도 네. 됩니다. 그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평수라고 치는 게 48평짜리가 있는데 네. 혹시나 요건 다를까 해서 알아봤더니 48평 실거래가는 40억, 41억 최근 거래가 그렇고요. 과거 10년 전을 돌아보니까 20억, 21억.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네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는 분들이 이제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 3주택자라고 하면 이 20억의 시세 차익이 있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네, 3주택자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에다가 20%를 추가 적용하죠. 네. 그래서 20억의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고 세율, 소득세율의 경우에 62%를 적용했을 경우에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을 계산해보면 약 13억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2주택자라고 하면 세율이 10% 중과되기 때문에 52% 적용을 하고 그럼 양도세가 지방세 포함해서 11억 정도 되죠. 근데 이분들이 그런데 요거를 지금 유예기간인 6월 30일 이내에 처분하실 경우에는 그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우선 시세차익 20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치에 해당하는 30%를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20억에서 30%인 6억을 차감해주는 거죠. 많이 깎아주네요. 네, 거기다가 세율도 10%, 20% 중과하지 않고 42%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6억 정도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차이가 무려 반이네. 5억에서 7억까지 나는 거죠. 절반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난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냥 더 볼래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6억의 세금, 지금 차익이 3주택자는 13억이니까 7억에 해당하는 세후 양도 차익을 받으시려면
그러면은 한 15억 정도는 더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상반기 내에 이제 양도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세금적으로는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현대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현실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10년 전에 5억에 취득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 10억 정도 되는,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5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이 양도세 부담이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꽤 커요. 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만약에 3주택자 분들이실 경우에 아까 현대아파트처럼 똑같이 20%를 중과합니다. 5억이 10억 됐으니까 5억의 양도차익에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세금이 얼마가 되나요? 네, 3주택자는 총 3억 정도 됩니다. 많군요. 5억인데 3억? 우와, 뭔가 더 느낌이 크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3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자였다. 그럼 조금 줄죠? 네, 세율 10%만 중과하니까 2억 5천 정도의 양도세 부담이 있습니다. 네, 여전히 많은 기분인데요. 네. 만약에 이분이 이걸 6월 30일 이내에 처분하신다고 하면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되니까 세금을 계산하면 약 1억 2천입니다. 오, 역시나 네, 반 차이가 절반 이상 나죠. 네. 그렇다면 결론은 뭐 양도차익이 5억이든 양도차익이 20억이든 어쨌든 주택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를 활용하시려면 지금 6월 안에 처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장에 지금 물건을 많이 내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그리고 때마침 자녀 세대도 이제 집이 필요한 시기가 된 분들이 꽤 많으셔서요. 이제 이때 또 부담부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시장에 처분하지 않고 자녀분들한테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도의 방법을 활용하셔서 넘기셨을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그 5억이 10억이 된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전세 시세는 보니까 5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5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요거를 우선 부담부 증여를 계산해 볼까요? 네, 부담부 증여는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채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고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냅니다. 네, 이 케이스에 10억, 현재 시가 10억 원짜리를 5억 원 전세를 끼고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만약에 3주택자실 경우에는 증여세는 5억 원에 해당하는 7,760만 원이 나오고요. 성년 자녀 한 분에게 증여하시는 경우고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납부하실 세금이 또 있죠. 양도세. 네, 이 양도세가 지금 이제 달라지는 거죠. 3주택자인 상황에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3주택자인 경우는 1억 4천을 내게 되고요. 네. 2주택자는 1억 1천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3주택인 상태, 2주택인 상태, 중과를 하는 상태가 아니라 6월 안에 하셔서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세금이 무려 6천만 원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 부담부 증여하지 않았던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 거의 반으로 다 줄어들었죠? 네, 맞습니다. 집이 한 채가 아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니어서 좀 세금 부담이 지금 10년 보유에서 차익은 많은데 양도세도 많고 이렇게 해서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 참에 양도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유상거래로 거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가 매매 방법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네, 시세보다 좀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양도세는 시세대로 신고를 하는 방법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분의 자금 출처와 대금을 이체를 해야 되고요. 출처도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시가가 10억이라면 증여세법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인 3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7억에 거래할 수 있겠네요. 7억에 거래가 가능하고 다만 양도세는 5%가 초과됐기 때문에 10억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더라도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더라도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확 줄고요. 네, 자녀분은 또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녀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증여받았으면 아까 증여세 세금은 7,76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금액을 나라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실억에 거래하시면 보증금 5억을 뺀 2억을 부모님께 지급하시면 되고요. 이 금액은 부모님이 잘 쌓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상속세로 다시 자녀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세금 내시는 것보다는 유상거래가 낫겠죠? 네.
중과 배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12월 17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실 분들은 사전에 고민하셔가지고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파트를 거래하실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가죠. 네. 기준 가격이 무엇이냐, 특수관계자들끼리 거래하시거나 증여하실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할인을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가 확인을 정확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드리고 싶네요. 네, 가족 간의 거래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상담 예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